고정 댓글 타임라인 활용하시고요. 차트와 재료 일정으로 추천. 무릎에 사서 어깨에 팝니다. 에코프로모티 하루만에 상한가 축하드립니다. 기존 추천주였죠. 첫날에 5만원 회복할 때 추천드리고 쭉 운 좋게 추세가 나와가지고 계속 홀딩 사인을 드렸고요. 이 추세가 이탈할 때 빠르게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질 수 있다. 두산 퓨얼셀 예시로 들어주면서 계속 요 구간에서는 경고를 드렸습니다. 결국 크게 빠졌고 요때 역별 한번 끊고 올라오나 싶더니 요때 수익은 줬어요. 수익은 주고 뒤에 빠졌고 요때 큰 역별 끊어주는 구간에서 보라색깔 손절 75,000원 손절 잡고 추천드렸습니다. 요때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반드시 75,000원 손절을 잡고 들어갑니다. 요때 들어가셨던 분들도 마찬가지죠. 회색 10만원 정도를 손절을 잡으시고요. 이제 수익을 챙기지 못하고 손실 전환이 됐다면 10만원 이탈 시 손절하고 밑에서 또 재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하는 겁니다. 아니면 1차 매수, 2차 매수, 3차 매수 이런 식으로 좀 널널하게 손실폭을 조정폭을 크게 가지고 분할 매수하는 식으로 낙폭과대 대응을 했어야 되겠죠. 여기가 머리고 이제 낙폭이 크게 떨어지던 구간이었기 때문에 요쯤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로 충분히 들어가 볼 수 있는 승부를 걸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현재 121선과 전고점 자리가 12만원 정도 하죠. 이 자리를 확실하게 안착을 하고 이제 구름까지 돌파를 해줘야 됩니다. 여기 단기 매물이 많이 쌓여있기 때문에 본전 차익 욕구가 강한 자리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야 되겠고요. 자, 기존 380% 최대 수익 나왔고요. 당연히 380% 온전히 다 먹지 못합니다. 하지만 아주 크게 추세를 타고 우다다다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하는 식으로 했으면 일부 물량은 뭐 100% 이상 크게 먹을 수가 있었겠고요. 추세 꺾일 때부터 분할 매도 또 해가지고 전량 매도 끝까지 또 남은 물량을 남기셨던 분들은 이때 반등 주고 빠지던 요 자리 이탈하던 15만원 14만원 후반대 이탈하던 자리에서 또 매도가 들어갔겠죠. 밑에서 재추천드렸고 하루 만에 상한가가 나왔다. 6월 5일에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자리다 언급드렸고요. 늘상 추천드리는 추세 전환 시작점이죠. 모든 방에 다 추천드렸습니다. 멤버십 팬클럽까지 포함해가지고. 그리고 6월 5일에 종가에 VVIP에 3시 20분쯤에 1차 매수 가능하다 추천드렸었고요. 그리고 6월 7일 5% 상승 중일 때, 약상승 중일 때 기준가였던 10만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보였기 때문에 VVIP, VIP, 정혜연 요 3개 방에 정식 추천 알람 사인 드렸습니다. 요건 분봉이고요. 5일에 올라올 때 무릎자리다, 매수자리다 알려드렸고 종가에 VVIP 1차 매수 가능하다 알려드렸고 6월 7일에 시초에 5% 약상승일 때 10만원 돌파 흐름 나올 때 맥점이었죠. 맥점을 돌파한 척하면 추세가 가속이 붙는다 해서 장중에 장대 양봉이 아니라 약상승일 때 알람 추천 매수 사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쁘게 우상향 하면서 올라가고 상한가 마감. 기존 최대 380% 하루 만에 상한가. 2차전지 관련주들 낙폭과대 자리에서 이후 7월 4일에 중국 전기차 관세 부과 소식, 요 관세 이슈 있고요. 요 강력하죠. 관세로 올라가는 종목들 최근에도 많이 있었습니다. 철강주 비롯해가지고. 다음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유럽 인터배터리 일정이 있습니다. 요 일정 달력에 잘 체크해 두시고 요때까지는 또 기대감이 붙는 거고, 하지만 늘 선반영이 크게 나온다면 빠른 재료 소멸도 조심을 해야 되겠죠. 요쯤에 이제 주가가 6월 셋째 주에 재료 소멸 조심을 좀 하면서 대응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거는 카톡 리딩이고요. 6월 7일 리딩입니다. 차트 1. 차트 1은 왜 추천했는가, 왜 매수가 가능한가 설명을 해놓은 차트입니다. 요게 매수가 불가능한 차트면 제가 찍어서 올릴 이유가 없겠죠. 매수가 가능하니까 찍어서 올려드리는 겁니다. 검정 색깔 별, 양호하다, 차트 1, 4848 전부 다 동일한 추천 알람 매수 키워드입니다. 요거 뜨면 바로 1차 매수 가능해요. 차트 1, 숫자가 붙은 거는 추천입니다.
왜 추천이 들어갔나 설명을 해놓은 거고, 에코프로머티는 역배열 돌파 초입 발목자리였다. 발목자리였기 때문에 추천이 들어갔던 거고, 숫자 1이 없는 거는 그냥 결과를 보여주는 겁니다. 최대 수익률과 어느 방 추천주였는지 적혀 있습니다. 요거는 자랑과 동시에 공부 차트죠. 이런 식의 타점에서 이런 식의 흐름에 수익이 나왔다 복습하고 대입을 해가지고 다른 종목에 적용하면 됩니다. 자, 요 자리에서 왜 이걸 캡처해가지고 올려줬겠어요? 매수가 가능하니까 보라색깔 손절 잡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회색깔 저항 두개, 요 두 개 확실하게 안착하면 더 크게 올라갈 수 있다. 저항까지 그려놓은 거고요. 이렇게 제가 아무 의미 없이 캡처해서 올리지 않겠죠. 생각을 해보세요. 매수가 가능하니까 캡처를 해서 올려드린 거고, 정식 추천 알람 사인까지 드렸습니다. 그리고 늘상 추천하는 주요 타점이고요. 이렇게 보라색깔 75,000원 손절 잡고 6월 5일부터 매매가 가능했다. 이 역배열 돌파 초입은 좀 비싸 보이지만 실상은 시작점인 자리죠. 짧은 손절, 큰 기대 수익이 가능한 손익비 자리입니다. 발바닥이 아닌 발목, 무릎 타점이고요. 대개 이 자리에서 추세 전환 시도하고 거래량 터지면서 가속이 붙습니다. 당연히 이 자리에서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에코프로머티도 75,000원 손절 드렸습니다. 무조건 손절 잡고 들어가는 거예요. 신하야, 네가 이 발목 자리에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에서 들어가면 가속 붙는다며. 근데 내가 들어가가지고 손절 나왔다 어떡할래? 요게 아니라 손절을 짧게 잡고 들어가시라고. 하락하면 짧게 손절하고 먹으면 크게 먹어주니까 이걸 요 자리에서 반복하면 수익이 계속 쌓일 수밖에 없겠죠. 손절이 있다 하더라도. 손절을 반드시 예상하던 기대하던 흐름이 안 나오고 하락하면 무대응 해가지고 크게 두들겨 맞지 말고 짧은 손절을 해줘야 됩니다. 승률이 높고 기대 수익이 큰 자리다. 그리고 검정 색깔 별 초보자분들은 3시 20분 전후에 요거 뜨면 바로 1차 매수하세요. 고수분들, 정독자분들은 어떤 게 추천이고 어떤 게 추천이 아닌지 명확하게 알 수 있는데 초보자분들은 늘상 헷갈려해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검정 색깔 별 알람 사인을 드리는 거고, 이렇게 4개 검정별 양호 차트일 4848 다 똑같은 거니까 아침 무라, 밤 무라, 점심 무라, 저녁 무라, 식탁에 앉아라, 숟가락 들어라 다 같은 말이니까 잘 숙지하고 따라오도록 합니다. 검정 색깔 별 추천드리면 바로 가면 노랑 보너스, 쉬었다 가면 기본 흐름, 이렇게 보라색깔 손절가. 에코프로머티는 75,000원이 요 자리였고요. 자, 여기서 노랑으로 바로 상한가가 나와줬습니다. 보너스가 터진 거죠. 쉬었다가 갔을 수도 있는 거예요. 75,000원 정도까지 하락했다가 지키고 반등이 나왔을 수도 있는 겁니다. 요 초록색깔 화살표를 기본 대응으로 분할 매수하시고, 보라색깔 손절가 이탈 없으면 질문하지 말고 홀딩 하시면 됩니다. 6월 5일에 이렇게 10만원 안착 중요하다, 다시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다 알려드렸고, 6월 7일에 차트일 요거 뜨면 알람 뜨는 거예요. 내가 안 보고 있더라도 이거 알람 설정해 놓으면 딱 뜹니다. 팝업이 신하가 추천 사인을 줬구나 뜬단 말이에요. 알람 설정 잘 해두시고 뜨면 바로 1차 매수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6월 5일에 이제 역배열 돌파 초입 관심 에코프로머티 드렸고, 관심 종목도 현가 1차 매수 가능하다. 6월 7일에 정식 알람 추천 5%일 때 드렸다. 5%일 때 드리고 상한가 나왔다. 정리해보면 타임라인이 이렇게 됩니다. 이거 잘 읽어보시고 대입해가지고 잘 리딩을 따라오시도록 하고요. 10% 이하 상승에서는 장중 매수가 가능해요. 5%대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알람 사인 드린 겁니다. 단봉이면 장중 매수 가능. 단봉이 뭐냐? 짧을 단. 장대양봉은 흔히 많이 쓰니까 알죠? 장대양봉 길쭉하게 10% 이상의 급등이 나온 거 막 20%짜리 이런 거 장중에 따라 붙지 말고, 단봉, 몽땅 연필 이런 거는 10% 이하일 때는 장중 매수도 가능하다. 이거 잘 숙지하시고 장대양봉 따라 붙어가지고 윗꼬리에 물리지 않도록 합니다. 언제까지 계속 윗꼬리에 당할 겁니까? 윗꼬리에 당하지 않을 거면 단봉 매수를 해라. 종가 매수를 해라. 다음 카페24 먼저 출발했던 종목입니다. 에코프로머티보다 선배죠.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빠지고 뒤에 올라갔잖아요. 카페24를 잘 복습을 했다면 에코프로머티 만약에 제가 추천을 하지 않았더라도 개별적으로 본인이 매수를 할 수가 있었을 겁니다.
신화가 요 자리에서 카페24 추천하고 크게 올라갔는데, 에코프로머티도 딱 요 자리네. 보라색깔 손절 잡고 매수하면 되겠는데, 요 생각이 들었어야 되겠죠. 요때 발목 자리네. 여기 15,000원 밑에 14,000 후반대 손절 잡고 1차 매수 가능하겠는데, 생각이 들어야 된다고. 에코프로 머티도 같은 타점에서 지금 상한가가 나온 거고, 카페24도 발목 자리, 늘상 추천드리는 요 역별 돌파 초입 자리에서 90%까지 올라갔습니다. 별 흔들기 없이 11선 이탈 없이 이쁘게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 하면서 물량 홀딩 했으면 여태 홀딩이 가능했을 거고요. 다만 요런 자리에서 제가 누차 강조드립니다. 무조건 다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손절 잡고 합니다. 그리고 카페24처럼 이렇게 크게 단기 90% 올라가는 건 예외적인 좀 보너스 종목이라 생각하시고, 얘는 돌연변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애초에 돌연변이었죠. 애초에 이렇게 크게 올라가는 강한 끼를 가진 종목이기 때문에 반등 성공 시에 또 크게 올라와 주는 겁니다. 유튜브 쇼핑 대장주 구글한테 투자를 크게 받았기 때문에 크게 낙폭가대 자리에서 다시 또 기대감이 붙어서 올라가고 있는 거고요. 요 개파락 자리도 잘 숙지하시고요. 제가 여기 노란색 이탈하면 주황까지 빠질 거라고 했습니다. 분명히 알려드렸고, 여기 위에서 보유하고 있던 분들은 손절을 하고 밑에서 재매수하는 식으로 대응을 했어야 되고요. 이때 명확하게 안착을 했으면 또 바로 갈 수가 있었지만 바로 가지 못하고 밀려버렸고요. 기존의 지지였던 자리 그대로 저항 맞고 떨어졌고, 현재 그 저항을 돌파 안착한 상태입니다. 그럼 요 가격 지지가 또 1차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추천은 명확하게 또 발목 자리 바닥주로 드렸다. 과거에 11월을 그대로 대입해가지고 4월, 5월에 추천드렸습니다. 이렇게 복습을 토대로 대입해가지고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어야 된다. 손실 최소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수익 종목만 복습하는 게 아니라 하락 종목들 이런 것도 복습을 하죠. 그런 자리에서 피하려면 하락 종목도 복습이 중요하다. 자, 차 운전하시는 분들, 면허 있으신 분들 한문철 TV 많이 보실 겁니다. 한문철 TV를 많이 보면 돌발 사고에 대한 면역이 생겨요. 이런 식으로 사고가 나는구나. 우리가 대비를 하고 예측을 할 수가 있죠. 주식도 똑같습니다. 정형화된 패턴이 어느 정도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물론 변형이 많이 있죠. 멋대로 움직이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그래도 큰 그림에서 보면 큰 틀에서는 패턴이 좀 있거든요. 그 패턴 있는 거는 그대로 잘 먹어줘야 되겠죠. 이것도 검정색깔별 카페24 90%, 툴젠도 35%, 그린케미칼도 25% 수익 나왔고요. 카페24 복습을 잘했다면 이번에 에코프로머티도 동일한 타점에서 보라색깔 손절 잡고 매수가 들어갈 수가 있었다. 이렇게 뿅 올라갔던 타점을 계속 복습하고 대입을 합니다. 계속 찾아보세요. 지금도 이런 자리 있을 겁니다. 급등하기 전의 자리, 그런 자리를 잘 찾아가지고 경험치를 높이자. 복습을 안 하면 장님이고, 복습을 하면 유사 타점에서 계속 손익비 매매 수익이 가능합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 카페24가 발목 자리에서 90% 상승이 나왔는데 에코프로머티도 그러면 90% 상승이 나올까요? 이렇게 질문이 나올 수 있죠. 요거는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도 모르는데, 이제 요 타점 우리가 잘 잡아놨고 어떻게 해야 되냐면, 확률이 높은 타점에서 성공이 나왔죠. 그럼 이제 보유자는 추세 꺾이기 전까지 계속 끌고 가시면 됩니다. 이렇게 주가가 올라가요. 카페24처럼 올라가면 계속 홀딩 하시고, 만약에 꺾이면 그때는 이제 분할 매도를 시작하는 거죠. 카페24 그대로 대입하시면 돼요. 이쁘게 올라가면 홀딩 하시고, 추세가 꺾이면 분할 매도를 시작하자. 요거는 제가 최근에 GSE나 대성에너지, 한국석유, 흥구석유 이런 걸로 다 설명드렸습니다. 추세가 꺾이면 매도를 해줘야 된다. 지금 GSE 잠깐 볼까요? GSE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꺾이죠. 그럼 이때 분할 매도 하면 챙겨주는 겁니다. 이때도 마찬가지고 이때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크게 올라갔죠. 꺾이는 흐름에서 대응을 해줍니다. GSE도 노랑으로 바로 간 게 아니라 초록 기본 흐름으로 갔다. 노랑은 보너스, 초록이 기본 흐름, 초록 기본 흐름으로 상승이 나왔습니다. 5월 말에 하락이 나왔다고 해서 손절이 아닙니다. 이건 당연한 조정이에요. 손절가 이탈이 없이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요 초록 색깔 기본 흐름도 잘 숙지를 해주시고, 대성에너지도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성에너지도 이렇게 크게 올라갔다가 크게 빠질 때 동일하게 다 주황 색깔에서 찹찹찹
분할 매도 하분시 대응해 주시면 됩니다. 우리가 1층에서 공을 3층까지 높이 던졌을 때 요 3층에서 중력의 영향을 받아서 2층, 1층 바닥까지 떨어지죠. 떨어질 때까지 가만히 있지 말고 도중에 포물선이 꺾이면 대응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 매도를 반드시 해주시고요. 한방 매수, 한방 매도하면 절대 수익 극대 안됩니다. 무조건 분할 매도 하세요. 이번에 카페24도 초입에서 잘 잡아놓고 초입에서 전량 매도 하신 분들이 있겠죠. 90% 올라갔는데 9% 먹고 날아가는 거 구경하면 얼마나 가슴이 아파요. 분할 매도를 했다면 그것보다 훨씬 더 크게 먹었겠지. 그쵸? 출발 직전에 잡더라도 찔끔 먹으면 의미가 없으니까 본인이 단타 포지션이면 상관이 없지만 스윙 포지션이면 자꾸 짧게 먹고 끝내지 말고 분할 매도를 해가지고 습관화 해가지고 최대한 크게 먹도록 합니다. 내가 진짜 단타 포지션이면 내가 1% 먹고 상한가 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나는 원래 그렇게 먹는 포지션이니까. 야구로 치면은 내가 번트를 댄 거예요. 번트 대놓고 홈런 안 나왔다고 울상인 사람 없죠. 이렇게 포지션을 명확하게 잡고 대응을 해줘야 된다. 그리고 초보분들의 가장 큰 손실 패턴이 요겁니다. 제 추천주가 아무리 크게 가도 찔끔 먹고 끝. 그리고 요거는 기억에서 삭제시키시고요. 하락 종목은 손절가 이탈해도 절대 손절 안 해요. 그리고 끝까지 무대응하죠. 손절을 하라고 했는데 왜 안 해? 이걸 반대로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시작점의 토대는 분할 매도고, 손절 잘 못하겠으면 전부 다 못하겠으면 일부라도 손절을 하시고요. 그리고 애초에 손절이 잘 안되면 분할 매수를 하시고요. 요 추세 매매 3승 7패 에코프로머티 카페24 요런거 크게 먹어주면 손절이 많이 있더라도 짧게 손절 잘 했을 시에 승률이 낮더라도 총수익 마감이 가능합니다. 근데 이걸 반대로 하면 승률이 높아도 총수익이 안 되는 거죠. 대개의 개미들이 다 이렇게 돼요. 7승은 5% 짧게 먹고 3패는 마이너스 30% 반토막 무대응하고, 사실상 승률이 중요하지 않다. 이 손익비 대응을 잘 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제일 중요한 내용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내가 매수하자마자 하락하는 건 좀 당연하다. 마인드 전환을 하시고 분할 매수하시고 분할 매도 하세요. 아씨 내가 매도만 하니까 다 올라가네. 그럼 분할 매도 하시라고. 분할을 해야 분할 일이 적어진다. 내가 맨날 집에만 있어. 근데 외출할 때마다 비가 오네. 그럼 비가 오나 안 오나 일단 우산을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분할이다. 오케이? 다음 에코앤드림. 에코프로머티랑 동일한 내용으로 전기차 호재로 올라갑니다. 얘도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 무릎자리에서 홀딩 사인 드렸고 쭉 크게 가속이 붙었죠. 뒤에는 떨어집니다. 이건 일봉이고요. 이때 음봉 나왔을 때 홀딩해라, 아직 추세 유지 중이다 라고 했고 바로 우다다다 올라갔습니다. 추세 6만원 초반대 이탈할 때 이때 사인, 제자리 사인 드렸고 제자리까지 빠졌죠. 그리고 또다시 역배열 돌파 초입자리에서 언급 드렸고, 에코프로머티랑 똑같은 타점입니다. 얘도 선배죠. 얘가 먼저 갔어요. 근데 얘는 바로 간 게 아니라 노랑 보너스가 아니라 초록으로 쉬었다 갔고요. 이렇게 W 흐름으로 짝꿍댕이 쌍바닥 W로 올라가면서 돌파 기준 25%, 눌림 기준 40% 수익이 나와줍니다. 또 타점들 잘 복습하시고요. 타점이 똑같죠? 여기도 역배열 끊고 올라간 거예요. 이렇게 끊고 발목 자리에서 쭉 올라간 거고, 여기도 끊고 발목 자리에서 올라간 거다. 2월이랑 5월 말이랑 타점이 완벽히 똑같다. 항상 크게 오르면 이렇게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이때까지 빠졌을 때 역배열 끊어주면서 발목이 확인되면 그때 관심을 가지고 짧게 손절 잡고 큰 기대 수익으로 매매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엔캠, 에코앤드림이랑 투탑으로 같이 움직이다 오는데, 엔캠도 크게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40% 주고 반등 나왔고요. 이때 제가 15일선 회복할 때 역별 돌파 초입 언급 드렸습니다. 얘는 더 빠지지 않고 올라갔던 상승 시나리오가 나왔고요. 지금은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가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보라색깔 손절 2개 잡고 고점 대응하시면 됩니다. 워낙 고점이기 때문에 고수와 고유자 영역이고요. 다음 에코프로는 현재 작은 역배열 끊었고요. 큰 역배열 주황색깔 11만원 12만원 정도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이거 체크 잘 해두시고, 안착 실패하면 또 다시 9만원 8만원대까지 내려올 수 있다는 거 생각해야 됩니다. 아직은 역배열에 갇혀있다.
에코프로 BM도 마찬가지고요. 얘도 작은 역배열은 끊었고 큰 역배열은 아직 끊지 못한 상태입니다. 최근 신저가 경신하면서 안 좋은 흐름 보여주다가 낙폭과대 반등이 나와주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워낙 크게 오른 종목이기 때문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 제가 6만원부터 추천드렸고 170만원까지 올라갔죠. 현재가 기준으로는 12,000원에 추천을 한 겁니다. 추세 하단에서 12,000원 추천드렸고 또 여기 돌파 나올 때도 추천드렸고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중장기 추천주지만 계속 홀딩 사인을 드리는 게 아니라 추세가 꺾일 때 매도 사인을 계속 드렸어요. 고점 음봉 윗꼬리가 7월 26일에 나왔고 뒤에는 계속 하방으로 가짜 반등 무게 두고 부정적으로 리딩을 드렸습니다. 계속 부정적인 리딩, 가짜 반등이다. 신저가 경신하고 살짝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아직도 역배열에 갇혀 있으니까 조심을 하시고, 지금 가짜 반등 이렇게 주면서 빠지고 있는 거거든요. 최악으로는 5만원까지 떨어지는 것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크게 올랐다가 제자리까지 빠지는 차트 진짜 차고 넘쳐요. 현재 이렇게까지 빠졌다가 살짝 회복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더 이상 빠지지 않고 최근에 저가 지키고 시원하게 이렇게 N 패턴 반등이 나와주기를 기원하겠습니다. 모두에게 또다시 수익을 줄 수 있게 30만원 이상 올라가기를 기원할게요. 자, 추천주예요. 여기서부터 추천을 했던 추천주입니다. 제가 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떨어지길 바라고 이런 리딩을 하는 게 아닙니다. 밥동, 주식의 당연한 파동을 생각하고 수익을 극대화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부정적인 리딩, 하방 리딩을 드리는 거지, 최악을 생각하라는 거지, 제가 뭐 떨어지라고 고사 지내고 이러는 게 아니죠. 오해는 하지 마시고요. 추천주인데 떨어지길 바라겠습니까? 더 쭉쭉 계속 더 올라가길 바라지. 그리고 어떤 종목이든 떨어지면 저한테 좋을 게 없어요. 한신기계 예시로 들어드리면서 이때 대시세 수익 나왔고 뒤에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진다. 이때 계속 하방 경고 드렸죠. 이거를 에코프로에 대입을 해가지고 에코프로가 만약에 무너지면 또 이렇게 한 번에 더 하락 파동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는 추천드리고 40% 수익 나와줬고요. 이렇게 에코프로도 이후에 이런 타점들이 생기면 또 재추천이 나갈 겁니다. 근데 아직은 좀 애매한 자리다. JLK 의료 AI 대장주죠. 얘도 무릎 자리에서 가속 붙어서 대시세, 뒤에는 가짜 반등 주면서 빠졌고요. 지금 또 낙폭과대 바닥 자리에서 반등이 좀 나오고 있긴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끌려 내려갈 때 가짜 반등에 당하지 말자 이겁니다. 포스코 DX도 대시세 주고 지금 고점 대비 반토막이 난 상태고요.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무조건 계속 영원히 홀딩 사인 드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단기 큰 수익이 나와주면 700% 수익이 나와주면 뒤에는 당연한 하락을 경계를 드립니다. 이런 비싸 보이는 고점 자리에서도 추천드리고 70% 올라갔지만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가 끝나고 뒤에는 무너지고 있죠. 에코프로는 고점에서 지금 마이너스 70%고 포스코 DX는 고점에서 마이너스 50% 상태입니다. 중장기 추천주라고 해서 마냥 쭉 길게 홀딩을 하거나 뒤늦게 추격을 하면 위험하다. 다음 테이펙스 2차전지 전고체 관련주고 역배열 돌파 초입 확인하고 VVIP 추천드렸습니다. 이때 고점 박스 이탈하고 제자리까지 빠져버렸고요. 여기 이탈 나왔을 때 가짜 반등 주면서 제자리까지 빠진다 인지하고 있어야 되겠죠. 일봉은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였고요. 빼꼼 두더지 머리 자리에서 추천드렸고 2일 만에 17%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얘도 2차전지 쪽으로 올라갔다고 보면 되겠고요. 5월 초부터 역배열 돌파 초입 무릎 자리였습니다. 무릎 자리에서 박스 돌파로 더 올라갔다. 다음 제약주 보로노이도 주요 타점이 전부 다 무릎 자리죠. 여러 번 반복 큰 수익을 줬고 이번에도 또 작은 역배열 끊었던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큰 역배열까지 끊어주면서 최대 50% 수익이 나와줬습니다. 전고점까지 올라가가지고 50% 정도의 수익이 이렇게 나와줬어요. 이것도 에코프로머티랑 유사한 차트죠. 하반기 임상에 대한 자신감, 기술 이전 기대감, 임상이 순항 중이다. 근데 보르노이는 잡음이 좀 많으니까 그런 악재 내용도 다 체크하시고 대응하시고. 다음 알테오젠, 얘도 교과서입니다. 대시세 주고 이때 머크 호재로 진짜 계속 쭉쭉쭉 더 갈 거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이 있었겠지만 가짜 반등 주면서 역시 빠져버리죠. 그리고 또 박스 돌파 나왔던 두더지 머리에서 제가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니 신하야, 왜 3만원 4만원대에서 추천 안하고 5만원대에서 이 비싼 자리에서 추천을 해? 미쳤냐? 근데 바로 이렇게 380% 400%까지 올라가 버리죠. 지금 400% 올라갔습니다. 300% 넘어서 400%까지 올라간 상태예요. 이 무릎 자리에서 뭐가 붙는다? 가속이 붙는다. 이걸 이해를 못하면 제 타점이 비싸다고 착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300% 올라갔다가 보라색깔 손절 드렸고요. 보라색깔 지키고 더 올라갔습니다. 이때 또 두더지 머리 나왔죠. 박스 돌파 빼꼼 올라왔을 때 프리미엄 방에 재추천 드렸습니다. 정식 추천 드렸고 보라색깔 이탈 없이 단기에 40%에서 60% 수익이 나왔다. 그러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이 비싸다고 착각을 한단 말이야. 이해를 못하니까 자꾸 비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냥 저를 믿고 좀 기법을 공부를 하시고 잘 따라오시면 됩니다. 새로운 시작점이 되는 자리들이 있거든요. HD 현대 엘렉트릭도 7만원 전고 돌파 나왔던 자리에서 신고가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신고가 눌림 자리에서 비싸다고 생각하죠. 야, 5천원짜리를 7만원에 추천하나 돌았나 이렇게 생각하고 불만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지만, 제가 추천하자마자 가속이 붙었어요. 그렇죠? 여기서 가속이 붙은 게 아니에요. 이때는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우상향. 근데 제가 추천드리고 장대 양봉이 빵빵빵 이렇게 터지면서 가속이부터 올라갔다. 그러니까 기법을 이해를 못하면 제가 추천한 자리가 비싸 보인다 착각을 하게 된다. 그리고 대개는 제가 신고가 머리보다는 발목자리 무릎자리 추천이 많으니까 신고가 자리가 마음에 안 들면 무릎자리 골라서 하시면 되고요. 알테오제는 5월 17일에 박스 돌파로 추천을 드렸습니다. 아까 앞에 설명드린 대로 검정색깔 별 양호 요다 알람 키워드 사인이고요. 제가 요거 올려드리면 여러분들 핸드폰에 알람이 뜹니다. 알테오젠 내용은 뭐 다들 아실 테니까 그냥 넘기도록 할게요. 자, 웹툰 관련주 네이버 웹툰 이르면 7월에 나스닥 상장한다. 요 내용이 작년 12월부터 있었습니다. 12월부터 있었기 때문에 이 기대감으로 계속 반복 추천드렸죠. 큰 추세 이탈 없이 또 수익이 나왔고요. 금요일까지도 고점 경신을 해줍니다. 갭 상승 나와줬고 보라색깔 이탈 없으면 더 간다. 이렇게 보라색깔 이탈 없이 고점 경신을 해줬고요. 지금도 동일하게 보라색깔 이탈 없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보라색깔 이탈하면 이거는 재료 소멸이 나온다는 거겠죠. 여태 상장할 것이다 기대감으로 올라가고 있고, 이제는 상장일이 가까워지고 있으니까 상장했다 혹은 상장일이 가까워지면 크게 하락이 나올 수 있다 조심하시고, 상장 연기도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윙이푸드가 나스닥 상장할 것이다에 미친듯이 올라갔다가 빼고 이렇게 크게 뺐다가 다시 또 올라가긴 했어요. 올라갔는데 추세 이탈이 나온 자리에서 상장 연기가 됐죠. 근데 뭐 크게 연기가 된 건 아니고 뭐 한 달 정도 연기가 된 거라서 뭐 큰 악재는 아니지만 어쨌든 선반응이 크게 나왔고 추세 이탈이 나왔기 때문에 또한 상장할 것이다에 크게 올랐고 이제 상장일이 가까워지니까 재료 소멸 조심은 해야 되겠습니다. HLB로도 제가 설명을 많이 드렸었죠. HLB도 5월 16일이 일정이었기 때문에 그 전에 매도를 하는 게 안정적이었다. 이렇게 요 구간 5월 16일 전에 1월, 2월, 3월 요 정도까지는 안전빵이고 4월부터는 조심을 했어야 된다. 여기 재료 소멸이 딱 나와버린 거죠. 밑에서 재추천 드리고 또 크게 수익이 나오긴 했고요. 웹툰주나 다른 상장 기대감 있는 애들 상장 연기 주의를 하자. 윙이푸드도 상장 연기 때문에 시간외로 마이너스 7%가 나왔다. 다음 삼성공조 추천주는 아니고요. 정석자리이기 때문에 복습으로 올려드립니다. 이때 역배열 돌파 시도 자리다 알려드렸었고 성공하면서 단기 40% 50% 상승이 나와줬습니다. 이렇게 단기 크게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갭 상승이 있었기 때문에 갭 하락으로 1차 2차 빠지는 건 조심을 하자고 했고 1차까지 빠졌다가 1차에서 반등 주고 고점 경신을 해줍니다. 지금도 똑같이 요 1차 지지 2차 지지 체크하시고요. 이렇게 비어있는 공간이 있으면 싱크홀 자리 진흙땅이라 생각하시고 갯벌이라 생각하시고 푹푹 빠지는 거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다음 비만 대장주 2개 펩트론 인벤티지랩 크게 대시해줬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죠. 박스 돌파 자리 추천드렸고 40% 50% 정도 올라가 줍니다. 전고점 2개 체크하시고요.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다. 비만약 요요 극복의 사활이다. 한 달에 한 번 맞는 주사제가 뜨고 있다. 이게 회원님 열심히 공부하면서 생애 처음으로 이렇게 30% 수익을 맛보고 있다. 분할 매도하면서 수익을 극대화했다. 크게 올라가면 크게 먹어줍니다. 분할 매도하면서 인벤티지 랩도 바닥에서 추천드렸었고 크게 올라갔다가 정석 제자리 또 올라올 때 재추천드리고 올라와주고 있습니다. 에코프로머티랑 똑같은 차트죠. 빼꼼 올라온 자리 발목 자리 추천드리고 바로 가지 못했습니다. 바로 가지 못하고 이렇게 흔들어주면서 보라색깔 이탈 없이 뿅 올라와주고 있고요. 이렇게 인벤티지 랩은 30% 40% 정도의 바닥 반등 수익이 나왔습니다. 여기 고점 음봉 윗꼬리 터지고 떨어졌던 거, 음봉 윗꼬리 주고 떨어졌던 거 이런 거 복습하시고, 다음 아주 IB 투자 야놀자 상장 기대감으로 자 1층 2층 발목 무릎 자리죠. 무릎 자리에서 추천드렸습니다. 최대 35% 수익 나와줬고요. 금요일에 야놀자 상장 기대감으로 반짝 나왔어요. 여기가 머리고 발 무릎 자리였다. 여기 추천드리고 바로 급등 나왔고요. 또 박스에서 반복 추천드렸습니다. 알테오젠 5월 17일이랑 똑같은 자리입니다. 여기서 바로감 노랑 쉬었다 감초로 아주 IB 투자는 바로감 노랑 이렇게 M 패턴으로 반등 수익이 나왔고요. 그때 하루 만에 27% 수익 나왔고요. 흔들면서 35%또 내려왔을 때 야놀자 상장 기대감 유효하니까 반복 추천드렸고, 이때는 좀 답답했습니다. 이때는 바로 보너스 터졌고 이때는 좀 느리게 갔고요. 아주 IB 투자가 알테오젠이랑 월봉이랑 일봉 둘 다 같은 타점이었다. 복습을 잘하고 다른 종목도 대입을 하면 됩니다. 야놀자 이르면 7월에 상장한다. 웹툰주랑 똑같네요. 똑같은 일정. 다음 펄어비스 파노 발급으로 시간의 상한가였는데 아쉽게도 10% 상승에 그쳤습니다. 추천 기준으로는 15% 내 수익 마감이고요. 시간의 상승 종목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시초 반짝하는 거 주의하고, 시초에 하락하면 찹찹찹 분할 매도 하분시 해가지고 수익 마감을 했어야 되겠죠. 펄어비스는 제가 무조건 20% 이상 급등 나온다고 한 게 아닙니다. 대형주지만 파노 발급이 큰 호재이기 때문에 과거에 위메이드 요런 애들도 대형주지만 20% 이상 급등이 나온 이력이 있고 동일하게 급등은 기대가 가능하다. 다만 뒤에를 잘 봐야죠. 다만 최근 선반영 기대감으로 바닥에서 60% 상승분이 있다는 것이 약간의 점수 하락 요인이다. 요것 때문에 20% 이상 가지 못할 수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요걸 떠나서 시간의 상승이잖아요. 시간의 상승이니까 당연히 시초에 꺾이면은 매도를 시작해야 되죠. 마냥 20%까지 갈 거라고 기대하고 홀딩을 하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보유선 대응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제가 약불의 5분이라고 했는데 5분만 보면서 강불에 그냥 쉘이 막 구워가지고 다 태워버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치열하게 정독 잘 해주셔야 돼요. 같은 레시피라 해도 맛의 차이 결과는 극명해요. 우리가 라면을 하나를 끓여도 누가 끓이면 맛있고 누가 끓이면 맛이 없어. 똑같은 레시피인데 똑같은 재료인데 정독을 잘 해주셔야 돼요. 제 분석이 당연히 틀릴 때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런 오해를 하고 떠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만약에 펄어비스 수익 못 챙기고 손절을 하게 되더라도 타 종목으로 만회하시면 되고요. 펄어비스는 아직 간당간당하게 추세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다만 추가적으로 또 하락이 나오면 단기 포지션 분들은 대응을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 보유선은 수익 마감입니다. 손절 대응은 손실 마감이고, 이렇게 원하던 목표가까지 도달하지 못하고 수익권은 좋지만 이렇게 하락이 나올 때 여기서 멀뚱멀뚱 쳐다보고 있다가 손실 전환 당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찹찹찹 도중에 매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고가 10% 찍었어. 내가 20%까지 노렸는데 10%까지 밖에 못 갔어. 그리고 하락이 나와. 그러면 최소 5%는 챙겨주는 매매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왜 손실 전환 당할 때까지 가만히 들고 있어. 줄 때 먹어야지. 이렇게 올라가다가 내려가면 도중에 주황 색깔에서 정리를 해준다. 그리고 분할 매도를 하다 보면 1차는 매도됐지만 2차에서는 체결 안되고 더 올라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추이를 보면서 분할 매도로 잘 챙겨주시고요. 펄어비스 4만원 안착 중요하다고 했고 안착한 자리에서 추천드리고 이렇게
단기에 최대 15% 수익 나왔습니다. 15% 최대 수익이 나왔으니까 그 절반인 7.5% 정도 먹어줬으면 되는 거예요. 조금 아쉬운 흐름이긴 하지만 그래도 단기에 수익이 나와줬고, 이게 7월 내 발표 일정주였고 6월 초에 좀 빠른 발표가 나왔어요. 조정을 주고 뒤에 늦게 발표해가지고 했으면은 많은 분들한테 좀 큰 수익을 줬을 텐데 빠른 발표가 조금 아쉬웠다. 그리고 과거에 위메이드가 판호 발급 기대감 이런 걸로 크게 상한가까지 나왔던 이력, 요걸로 위메이드 플레이를 대입해가지고 버러비스 추천드리고 약수익이 나왔습니다. 위메이드도 여기 갭하락, 갭매우기 수익, 그리고 판호 발급 기대감으로 크게 올라갔던 이력, 요거 잘 체크하시고요. 복습을 해야 장님 탈출이 된다. 다음 ST팜 생물보안법 수혜주죠. FDA 이슈 금요일에 있었고요. 역배열 돌파 나왔던 7만원 초반대에서 추천드리고 크게 50% 상승이 나왔습니다. 대시세 주고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다가 빼꼼 돌파 나왔던 자리에서 추천이 나왔다. 이거 일봉이고, 일봉은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 그리고 튀었어요. 튀었다가 빠졌을 때 눌림 매수 드렸네요. 이거 돌파 매수 아니고 눌림 매수입니다. N 패턴 노리고 눌림 매수 추천드렸었고 2일 만에 35%, 뒤에 또 빠졌고 다시 또 N 패턴 노리고 동일한 타점에서 재추천드리고 25%, 뒤에는 박스 유지해 주다가 고점 경신해 줍니다. 이렇게 박스 자리였기 때문에 481선 이탈이 없었기 때문에 보유자분들은 박스 매매를 하던가 홀딩이 가능했던 구간이었고요. 고점 경신을 해줬다. 금요일에 FDA 승인으로 박스 돌파가 나왔고요. 생물보안법은 기회다. 그리고 이런 일정들도 체크해 두시고, 다음 바이넥스 ST팜이랑 같은 동섹터입니다. 같은 수혜로 최근 상승이 나왔고, 역배열 끊고 가속 제자리 또 끊어주는 자리, 20년 초랑 같은 자리죠. 같은 자리에서 좀 높은 자리 무릎에서 추천드렸고 최대 28% 수익 나왔습니다. 이건 신고가 추천, 52주 신고가 추천드렸던 거고요. 바로 하루 이틀 만에 14% 수익 주고 또 눌림 추천 주고 20%. 초보가 먹기엔 조금 껄끄러운 자리였긴 합니다.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기 때문에. 하지만 제가 이걸 알려드려요. 이거는 고점 자리이기 때문에 초보가 하기에는 좀 껄끄럽다. 일봉상으로는. 월봉은 무릎이지만 일봉이 단기 급등이기 때문에 해서 이런 자리는 좀 초보자분들은 피하시고, 재추천드리고 또 올라갔고요. 지금은 121선까지 밀렸다가 최근 저가 지켜주고 반등, 여기 16,000원 정도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전고점, 요 전고점 구간에서 저항받고 있고, 안착 실패하면 또 12,000원까지 떨어질 수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큰 박스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생물보안법 수혜. 다음 CJ 시푸드, 김관련주로 최근 상승이 크게 나왔죠. 사조 시푸드, 한성기업 역시 같은 타점 발목 자리에서 가속이 붙는다. 추천드리고 크게 올라갔고요. 이거는 무료 추천도 드렸습니다. 무료 추천도 드린 적이 있었고, 뒤에는 VVIP 추천 드렸었고요. 인상가도 같은 타점에서 방사능 오염수 방류 이슈로 크게 수익이 나왔던 이력 같은 타점 복습하시고요. 이렇게 무릎 자리에서 어깨머리까지 가속이 붙어준다. 거래량이 발에서 터지는 게 아니라 무릎에서 터지거든요. 여기서 가속이 붙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비용상으로는 이 자리가 가장 이득인 자리다. 발에서 사는 거는 시골 땅을 사는 거라서 계속 지지부진하고 시간이 오래 걸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지하실로 떨어지는 것도 조심을 해야 되고, 근데 무릎에서 추천하면 밑에도 이제 매수 매도세가 있기 때문에 잘 버텨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어깨까지만 먹어도 20% 30% 정도의 수익이 수월하다. 박스 돌파가 나왔던 자리에서 재추천드렸고 이렇게 크게 수익이 나와줍니다. 단기에 엄청나게 크게 수익이 나와줬죠. 재추천 하루 만에 28% 상승 나왔고요. 지금은 크게 빠지다가 살짝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일봉도 조금 비싼 자리였습니다. 초보자분들이 보기에는. 바로 가면 노랑, 쉬었다 가면 초록이라고 했고, 바로 28% 상승 나오고 쭉 추세로 6일 만에 50% 상승이 나와줬고요. 당연히 뒤에 밥동이 나오죠. 밥동이 나와주다가 금요일에 또 반등이 나와줬고요. 이때 추천
바로 가면 노랑. 이게 보너스가 터진 겁니다. 기본 흐름은 요거고. 그러니까 주가가 이렇게 빠졌더라도 울게 아니야. 여기는 눌림 매수 홀딩 구간입니다. 눌림 매수를 기다리던 분들은 아쉽게 놓친 게 된 거고, 1차 매수 하셨던 분들은 바로 수익을 맛봤고요. 이렇게 약별 장중에 끊어주면서 올라왔고, 지금은 이제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죠. 고점 박스로 요래 큰 박스로 보시고, 이제 N 패턴이 반등이 나와주고 있는 중이니까 뒤에는 최악의 흐름을 말씀드리면 이렇게 쌍봉 이탈로 죽는 겁니다. 여기를 이탈하면 쌍봉 이탈로 이렇게 죽죠. 여기를 지키면 상관이 없습니다. 하지만 이탈을 하면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라. 여기를 지키고 박스 돌파를 해줘야 올라가는 거고요. 무조건 이렇게 떨어진다는 게 아니라 만약에 이탈이 나오면 최악의 흐름을 가정을 하자. 항상 크게 오르면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늘 경계를 합니다. 맥점을 체크를 하시고 그 자리를 지키면 홀딩 하시고 이탈하면 주의를 하시고. 다음 사조 시푸드. 사조 시푸드도 같이 추천드렸습니다. 사조 시푸드도 요때 추천드리고 바로 하루 만에 28% 급등 나왔고요. 얘는 박스로 이렇게 박스 형태로 꼬리 기준으로는 조금 더 크게 박스로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한성기업. 한성기업은 추천주는 아니고 얘도 김관련주로 크게 올라가고 있죠. 여기 전고 돌파하고 고점 박스 주다가 지금 이렇게 고점 박스로 보시면 되고요. 얘도 고점 박스 자리 고수와 보유자 영역입니다. 단기 크게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단기 평 넣어가지고 보셔도 되고요. 이때처럼 크게 꺾이면 분할 매도 이렇게 해주는 겁니다. 지금도 이 구간에서 좀 분할 매도를 할 수가 있었겠죠. 근데 뒤에는 뭐 크게 걸리지 않고 지금 이렇게 올라가다가 좀 꺾이는 구간이니까 또 분할 매도 하다가 남아있는 물량 홀딩이 되는 구간. 사조 시푸드, CJ 시푸드도 추천 시간이 3시 20분 전후에 검정 색깔 별이었고요. 이렇게 검정 색깔 별 잘 따라다니시면 돼요. 요거 뜨면 바로 1차 매수하세요. 차트 이해 못해도 아무런 상관없습니다. 재료 일정 다 알려드려요. 김수출 1조 시대다. 김호재로. 김이 진짜 금이 되었다. 요걸로 추천을 드렸던 겁니다. 차트 알 필요 없죠. 알면 좋지만 차트 이해 못해도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면 된다. CJ 시푸드 260만원 수익. 사조 시푸드도 하루 만에 28% 수익으로 이렇게 230만원 수익 축하드리고요. 다음 풀무원이랑 우양도 볼게요. 풀무원도 여기 알테오젠 추천 타점이랑 똑같은 자리에서 가속이 붙었죠. CJ 시푸드랑 마찬가지로 N 패턴으로 조금 밀리고 있고요. 우양은 역배열 끊고 5,000원 초반대 역배열 끊고 추세가 나와주고 있습니다. 냉동김밥 핫도그 이어서 김밥도 미국의 식탁을 점령을 했다. 제2의 삼양식품으로 분석이 되고 있고요. 풀무원 CJ 시푸드처럼 N 패턴으로 이렇게 올라가다가 추세로 올라가다가 아직도 큰 추세는 유지 중에 있습니다. 올라가다 빠지다가 이렇게 N 패턴으로 반짝 나왔고요. 고점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고, 다음 우양. 우양은 5,000원 초반대 자리가 역배열 돌파 초입 자리였죠. 이렇게 이 자리가 무릎 자리였고요.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자리입니다. 비싸 보이지만 가속이 붙는 자리다. 여기서 갭 상승으로 바로 튀었고 위에서 고점 박스 보여주다가 얘도 마찬가지로 제가 늘상 강조드리는 갭 시가를 지키고 올라갔어요. 6,500원이 맥점이었죠. 지지 맥점. 여기를 지키면 더 가는 거고 이탈하면 1차로 여기까지 빠지는 거고요. 얘를 지켜주면서 돌파 상한가가 나왔네요. 이거는 한국 화장품 제조로 복습을 하시면 됩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도 추천주였고요. 여기 보시면 추천드리고 단기 상한가 나왔죠. 상한가 나왔던 갭 시가를 지키고 추가적으로 더 갔단 말이에요. 얘도 복습이 중요한 게 박스 돌파 자리, 무릎 자리였고 요때처럼 크게 갈 거라고 했습니다. 크게 간다고 했는데 찔끔 먹으면 안 되겠죠. 크게 먹었어야 돼요. 그리고 갭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운 좋게 맨날 찔끔 먹던 분들도 크게 먹을 확률이 커졌고요. 자, 요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습니다. 거래량이 없는 자리였어요. 거래량이 없는 자리였지만 박스 돌파 자리에서 추천을 드렸고 여기 돌파가 나왔죠. 이전처럼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다고 했다. 이때처럼 크게 급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다. 현재 거래량 없지만 점프하고 건너뛰었죠. 건너뛰었기 때문에 맨날 여기 5% 찔끔 먹는 분들도 강제로 큰 수익이 시작되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수익 극대화가 수월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갭시가를 지켜주면서 올라갔기 때문에 분할 매도를 했다면 남아있는 물량을 요때까지도 끌고 갈 수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요때 전량 매도하면 안돼. 요 갭시가를 지켜준다면, 시가를 지키면 일부 물량은 남겨두는 게 이득이다. 그리고 공격적으로는 신규 매수도 가능하죠. 여기서 신규 매수가 가능해요. 당연히 여기 손절 잡고 하는 거예요. 야, 요거 지키면 더 가는데 이거. 그럼 요쯤 매수해가지고 손절은 진짜 짧게 잡으시고요. 여기 이탈하면 손절하는 거예요. 뭐 평단에 따라 다르겠지만 뭐 5% 10% 내외, 더 짧게는 뭐 5% 이하로 잡히겠죠. 이탈하면 여기까지 빠지니까 여기서 손절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지키면 반등이 이렇게 크게 나와주는 손익비 매매를 하면 되는 겁니다. 자꾸 이런 자리에서 생각 없이 따라 붙기보다는 좀 이런 전략적으로 손절가와 가까운 자리에서 매수를 하는 게 낫다. 얘 같은 경우는 여기서 더 가긴 했지만 자꾸 꼬리에 붙는 것보다는 이런 하단에서 매수를 하는 전략적 대응을 하는 게 낫겠죠. 지금은 11선 힘싸움 중인데 고점에서 조금 이탈 흐름이 보이고 있으니까 15일선 45,400원 이탈함 또 분할 매도 시작해 주시고요. 워낙 크게 올랐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도 이렇게 꺾일 때 잡잡잡 분할 매도 잘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한국 화장품 제조 같은 경우는 현재 요 구간에 있죠. 이제 요 구간에 있으니까 더 떨어지면 분할 매도 해주시고, 만약에 또 지키고 반등이 나오면 남아있는 물량 더 크게 먹는 거고요. 분할 매도를 습관화하자. 대형주, 대장주, 삼양식품. 자, 실적으로 2연상급 상승이 나온 다음에 11선 이탈 없이 쭉쭉 올라가고 있습니다. 11선 지켰고. 자, 짧게는 5일선, 길게는 11선. 단기 평 보면서 계속 보유자분들은 홀딩 하시면 되겠고요. 역시 앞에 설명이랑 똑같습니다. 추세 꺾이기 전까지 꽉 붙들고 계시면 돼요. 추세 꺾이면 한방 매도하지 말고 분할 매도 하시고. 이렇게 이것도 개파락 주의 구간이었는데 지키면서 추가적으로 더 올라갔습니다.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1분기 영업이익이 3배나 뛰었다. 자, 수익 차트를 단순 자랑으로만 여기면 성장이 불가능합니다. 제가 어디서 왜 추천했는가, 어떤 흐름으로 수익을 주는가 복습을 하고 본인의 것으로 만들어야 돼요. 복습을 해서 수익 극대화를 하자. 그리고 차트 뭐 몰라도 상관없어요. 재료 일정 동시 만족하는 종목으로 추천하기 때문에 모르면 재료 일정으로 따라오시면 됩니다. 눈으로만 보지 말고 이렇게 눈에 불을 켜고 적읍시다. 적자 생존. 그러면 이런 수익을 손절을 좀 일부 하더라도 수익 종목이 더 많으니까 총 수익이 만들어집니다. 다음 6월 7일 장중 특징주 간략하게 볼게요. 제약 관련주 임상 신약 승인. 지금 6월에 제약 일정이 학회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바이오 보안법 수익 기대감, 금리 인하 기대감도 조금 붙고 있고요. 강스텐 바이오텍, 앞타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 테라퓨틱스, SD팜. 강스텐 바이오텍은 삼상 기대감 있고요. 앞타 바이오도 글로벌 빅파마와 7국가 기술 수출 논의, 낙폭과대 자리에서 잭팟 기대감으로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다음 2차전지 관련주 7월 4일에 관세 일정 있고, 그리고 인터배터리 일정도 있죠. 6월 19일부터 21일까지 에코프로머티 추천드리고 하루만에 상한가 나왔습니다. 다음 김 관련주들 K푸드가 호평이다. 김 물가가 6년 4개월 만에 최고를 찍었다. CJ 시푸드 4조 시푸드 추천주였고 단기 50% 크게 올라갔고요. 우양이 제2의 삼양식품으로 분석이 되면서 고점 경신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반도체 관련주 엔비디아 훈풍 지수 일부 종목들 계속 신고가, 태성, PSK홀딩스, STI, 워트. 다음 C추 관련주 대왕고래, 우림 PTS, 서암기계공업. 요 두 개가
다른 애들이 반짝하고 튀었다 빠질 때 요 두 개가 올라오고 있다, 후발로 올라오고 있다 언급드렸고, 둘 다 장중상한가 찍었다가 조금 밀리고 마감을 했죠. 고려시멘트, 대양전기공업 얘네도 다 시추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 시추 요쪽은 기대감으로 크게 상승이 나왔다가 발표 시점으로 변동이 크게 반짝 나왔습니다. 이것도 HLB 흐름에서 제가 다 설명드렸던 거예요. 요거죠. 일정이 있으면 이제 요 2번 반짝 상승 하락, 세론, 재료 소멸, 요것도 생각을 늘 하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좋은 결과가 나와도 이렇게 반짝을 항상 생각을 해야 돼요. 시추 관련주들도 그 흐름이 나온 거고, 다만 이거는 계속 기대감이 붙어 있는 거니까 또 눌림 매수도 잘 추적을 해 보셔야 될 필요성은 있겠고요. 석유주들도 튀었다가 빠졌죠. 우린 PTS는 시추 설비 적용, 기업 박스 개발, 서한기계공업은 시추선 핵심 기업, 시추 핵심 부품, 이것도 다 읽어보시고, 다 원격 진료 관련주, 의협 총파업 투표 결과 발표를 앞두고 있다. 인성정보 박스에서 왔다 갔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음 게임 관련주, 파노 발급 기대감, 그리고 미스터블루는 개별 호재. 다음 초전도체 관련주, 또 낙폭과대 자리에서 반응이 나와주고 있고요. 요거는 트레이딩의 관점에서 매매를 하는 거고, 뭐 가치 투자 이런 거는 거리가 있다고 봐야 되겠죠. 시추랑 초전도체랑 좀 유사하게 생각하고 대입해가지고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개별 테마는 개별로 읽어보시고, 요중에 카페24, 아주 IB투자가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몽레인, 경영권 분쟁은 호재다. 이것도 암기하시고요. 텔레그램이나 무료방에서 실시간으로 빠른 정보 받아보시고요. 무료 추천주도 드리고 있습니다. 다음 6월 5일 시간의 특징주, 6월 7일 금요일에 정석 반짝 나왔나 확인해 볼게요. 삼령ENC 시간의 상한가였고 고가 27%, 종가 4% 정석 반짝 나왔습니다. 이전과 동일하게 1년선 근사치 자리에서 맞고 떨어졌고요. 1년선 안착이 중요한데 계속 못하고 있다. 정석 반짝. 다음 펄어비스 파노 발급 시간의 상한가, 고가도 아쉽게 10% 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제가 요 선반영 60% 선반영 때문에 좀 기대치를 낮춰야 된다, 점수 하락 요인이 있다라고 했고, 아쉽게도 2년선까지 올라가지는 못하고 10% 상승에 그치고 1년선 부근에서 마감이 되었네요. 아직은 21선 간당하게 지켜주고 있고, 이렇게 박스 자리에서 빼꼼 뚫었다가 밀렸죠. 요 박스 하단 자리 21선과 1년선 겹치는 자리 1차 2차 보시고, 3차는 121선 보시면 되겠습니다. 4차는 거래량이 터졌던 10일의 시가 34,500원 보면 되겠고요. 이렇게 지지가 4개가 잡히죠. 요거 지키면 어쨌든 흔들면서 나아갈 수 있을 거고, 이탈하면 요 밑으로 침체 구간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꼬로록 침체가 나오는 구간입니다. 다음은 EMNet은 뉴스 없이 최근에 치지직 관련해가지고 반응이 크게 나왔던 추천주였고, 이때 추천드리고 크게 상승이 나왔죠. 지금은 장기 입형 저항받고 있습니다. 고가 7%, 반짝해가지고 보합 마감, 재료 소멸 후에 단기 매물대에 갇혀있다. 다음 미스터블루, 에오스 사전 예약자 200만명 돌파, 신작 출시 기대감으로 고가 11%, 종가 5% 상승, 계속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2,400원, 3,000원 정도의 박스 정직하게 왔다 갔다 하고 있으니까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요. 다음 삼성공조, 액침 냉각 후발주죠. 시간에 6%였고 고가 25%까지 갔다가 11% 반짝 마감. 얘는 여기가 1차 갭 하락 구간이고 1차까지 빠졌다가 여기서 반등이 나왔습니다. 금요일의 시가
이렇게 지지 3개 보시면 되겠고요. 단기 지지. 다음 휴림 로봇 반짝, 반년선 안착 실패, 바이오다인 고가 10%, 종가 8%. 이건 뭐 상승 마감했다고 봐도 되겠죠. 꼬리가 살짝 달렸지만 구름 상단에서 저항 걸리고 있고요. 또 단기 급등이 나온 상태이기 때문에 고수와 보유자 영역으로 남겨두시면 되겠고, 금요일의 저가 11,300원 정도 지지가 1차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 지키면 흔들면서 나아갈 수 있고, 이탈하면 여기까지 다시 9,000원 만원까지 빠지는 거 생각하시고. 더 Y랩 앞에 설명드렸죠. 시까지 키고 올라갔고, 고가 13%, 종가 2%, 장석 반짝. 네이버 웹툰 7월 상장 기대감. 삼양식품 얘도 시가를 좀 지켜주는 흐름으로, 살짝 이탈이 있긴 했지만 지켜주는 흐름으로 고점 경신을 했고요. 역대 신고가 반짝, 고수와 보유자 영역. 나머지도 다 찔끔찔끔 움직임이 나왔고, 태성이 2%대 상승이었는데 상한가 마감했습니다. 낮은 확률로 상한가 마감. 자사주 매각, 올해 영업이 흑자 전환 기대, 이런 내용도 있었고, 온디바이스 AI, 엔비디아 훈풍에, 그리고 에코 프로머티도 1%대 상승이었던 것 같은데 상한가가 나왔고요. CJ 시푸드도 1%대 상승이었는데 이것도 상승 마감한 편이죠. 그러면 태성, 에코프로머티 이 두 개가 낮은 확률로 상한가, CJ 시푸드도 좀 크게 상승 마감한 편이고, 나머지는 다 이렇게 일반적인 흐름으로 정석 반짝이 나왔습니다. 되게 시간외로 크게 오르면 반짝하는 확률이 좀 더 크고, 시간외로 찔끔 오르면 또 장중에는 크게 마감하는 패턴도 있다는 거 숙지하시고요. 다음 6월 7일 시간의 상승 종목 볼게요. 야놀자 관련주. 야놀자가 이르면 7월 미국 나스닥 상장을 할 것이다. 웹툰 관련주랑 일정이 똑같습니다. 이르면 7월, 늦으면 연내. 아주아이비 투자가 금요일에 장중에 크게 상승이 나왔고 추천주였죠. 이거 앞에 설명드렸기 때문에 아주아이비 투자는 앞에서 설명 보시면 되고요. SBI 인베랑 그레디언트 볼게요. SBI 인베는 키움 기준으로 신용 종목이긴 합니다. 신용 종목이라는 것은 재무가 안정적이라는 뜻이고 나쁘지 않다는 뜻이고, 동전주지만 그래도 신용 종목이기 때문에 그나마 낫다. 하지만 동전주는 늘 조심을 하셔야 돼요. 자리 자체는 역배열 돌파 초입, 살짝 두더지 머리 나온 자리입니다. 2층 자리에요. 여기가 발이고 여기가 무릎, 2층 자리죠. 2층 자리에서 돌파를 시도하고 있고, 1000원짜리 지지받다가 올라오는데 저항 맞고 밀렸고, 종가상 1000원 안착이 중요합니다. 상징적인 가격이기도 하고요. 이때 1년선 살짝 안착 했는데 뒤에는 안착 실패하고 다시 안착을 성공해준 자리에서 시간의 상한가가 나와주면서 1026원까지 올라옵니다. 1026원 정도까지. 그리고 이 가격이 딱 2년선 저항대입니다. 2년선 저항대, 2년의 매물대. 꼬리는 80원. 여기 2년선 안착하는 게 중요하겠죠. 안착 실패하면 또 월봉상의 박스에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다시 800원까지 내려오는 거 조심을 하셔야 되고요. 평소에 거래량이 없다가 간간히 뿅뿅 튀어줄 때 윗꼬리가 강하게 나옵니다. 야놀자 관련주니까 일정 대응하시면 되고요. 2년선 안착 여부 보면서 대응을 하도록 하자. 지금은 일단 박스 자리고, 월요일에는 이렇게 윗꼬리도 좀 생각을 하면서 조심을 해야 되겠죠. 다음은 그레디언트도 야놀자 관련주고, 월봉 이렇게 박스 보여주다가 밀리고 죽었죠. 근데 그 자리를 다시 회복을 해줬습니다. 다운그레이드 됐다가 다시 올라와가지고 기존 박스 안으로 들어왔고, 크게 작게 박스 확인하시고, 자리 자체는
역배열 끊고 박스 자리, 발, 무릎, 발목 무릎 자리입니다. 이때 피프티 잘 되면서 올라가다가 갑자기 얘네가 대표 뒤통수를 치는 희대의 바보짓을 해버렸죠. 그러면서 완전히 나락으로 가버렸고, 이게 잘 됐으면 흔들면서 이렇게 또 올라왔을 텐데 뒤통수를 치면서 망해버려가지고 4명 중에 1명만 살아남고 뭐 와해가 됐죠. 차트상으로는 쌍봉 이탈하고 장기 입형 이탈하고 죽어버린 흐름이 나온 거고요. 지금은 이렇게 박스 돌파하고 박스 업그레이드 구간입니다. 밑에서 이렇게 1층, 2층, 3층 올라온 자리고, 작은 박스는 이렇게 일단 2년선에서 저항이 걸리고 있고요. 박스 중앙 정도 16,500원을 확실하게 안착해주는 게 1차적으로 중요. 그 다음 전고점, 다음 꼬리. 지지는 최근에 저가랑 장기 입형이 밀집해 있는 14,790원, 여기를 반드시 지켜야 되고요. 여기 이탈하면 또 여기까지 빠집니다. 밑으로 또 박스 다운그레이드 되는 거죠. 아주아이비 투자는 앞에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 IS 이커머스 9.8%, 최대 주주 변경에 따른 향후 기대감. 마탱이가 간 종목이네요. 대시세 보여줬다가 가짜 반등 주면서 쪼로록 빠졌고, 이렇게 박스 이탈하고 가짜 반등 주면서 신저가 찍고 계속 역배열에 갇혀 있습니다. 크게 역배열, 작게도 역배열이고, 거래량 없이 계속 찔끔찔끔 빠지다가 반등이 좀 나와주고 있는데요. 이런 거는 한번 미쳐가지고 반등 나오면 막 50% 이상씩도 올라오긴 하지만, 여기도 한 60% 올라왔다가 뒤에 빠지고 내려왔네요. 이번에도 올라오다가 뭐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으나 올라오다가 또 밀리는 흐름은 경계를 요때 대입해가지고 좀 조심을 하시고, 최근에는 121선 기준으로 좀 많이 밀리고 있습니다. 요즘 2,000원, 2,400원 정도? 요즘이 또 강력한 매물대니까 이전 지지 자리기도 하고, 여기 이탈하니까 또 더 빠져버렸고, 요 구간 돌파 안착이 중요합니다. 일단 요것도 원나라 얘기죠. 일단 요런 종목은 제가 관심을 전혀 안 가져요. 지지는 1534. 그래도 단기 역배열은 끊어주면서 올라오려고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요 안에서 계속 유지를 해주는 게 중요하겠죠. 다음 C추 관련주 해인 9.7%, 서암기계랑 우린 PTS 이 두 개가 장중에 제일 강했죠. 상한가까지 갔었고, 시간으로도 반응을 보여주면서 해인부터, 해인 월봉 바닥권입니다. 6,000원, 5,200원 정도의 정직한 박스를 보여주고 있고요. 꼬리까지 치면 6,500원 정도까지. 일봉도 거래량 없다가 가끔씩 튀어주면 빵빵빵 크게 튀어주면서 매물 소화를 해주네요. 박스 매매 구간이고, 최근 반년선, 2년선 안착 실패했죠. 금요일에도 안착 실패했고요. 종가상 6,000원 안착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종가상 6,000원 안착해야 확실하게 돌릴 수가 있어요. 그리고 1년선에서도 자꾸 저항이 많이 걸렸죠. 1년선 살짝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으로 7.9% 상승이 나와주며 6,250원까지 올라왔고요. 장기 입형 기준으로 정직하게 저항 걸리고 있으니까 요거 생각해가지고 안착 여부 보면서 박스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박스니까 밀리면 또 박스 하단까지 내려온 최악을 생각을 해야 돼요. 1차적으로 6,000원 안착이 중요하고, 그 다음에 박스 상단 자리인 6,200원, 6,000원 초반 안착이 필요하다.
다음은 서암기계공업, 장중상한가까지 갔다가 밀렸고, 역배열 끊고 반짝, 여기 6,000원 전고점 맞고 떨어졌네요. 일봉은 얘도 마찬가지로 1년선에서 걸리죠. 2년선 걸렸고 1년선 걸렸고, 최근도 1년선 걸리다가 이틀간 2년선 걸리다가 살짝 돌파 안착한 자리에서 시간에 5% 상승이 나와줬고요. 이제 2년선, 1년선, 금리율 시가 크게 3개 지지보고 대응하시면 돼요. 다음 같이 크게 움직였던 장중상한가 종목 우림 PTS 역시 유사한 흐름으로 움직여주고 있었고, 월봉 요래 역배열 끊고 박스 돌파 해주는 자리에서 상승이 나와줬네요. 전고점 하나, 꼬리 전고점 둘. 일봉도 크게 튀었다가 빠지고 파동이 크게 나와주고 있는 종목이고, $7,750원 그리고 7,200원, 다음에 시가인 6650. 크게는 이렇게 3개 지지 보시면 되고요. 작게 넣을 거면 이렇게 대칭으로 또 넣어가지고 6개 보시면 되겠습니다. 박스가 점차 커지고 있어요. 작은 단봉의 박스, 장대 양봉의 큰 박스 돌파하고 안착, 이제 주가가 업그레이드 되는 구간, 이렇게. 다음 제이시스 메디칼 6%, 미용기기 의료기기이고요. 이쪽 섹터가 잘 나가고 있죠. 매각설이 4월에 있었고요. 월봉 역대 신고가 작년에 찍고 역배열 끊고 이렇게 빡 올라와 줍니다. 크게 이렇게 지금 박스로 보시면 되는 거고, 일봉은 전고점 12,500원 돌파 한짝 실패하고 밀리던 중에 반등이 나와주고 있고요. 이때 매각설로 좀 크게 올라간 것 같고 밀렸다가 장기 입형 반등, 큰 박스 대응하시면 되는 구간이에요. 하락하면 여기까지, 여기를 돌파 한착을 해야 된다. 박스 중앙 가격이 요정도, 요 가격에서 시간에 반등이 조금 나와줬고요. 상단 박스, 하단 박스, 크게 작게 박스 체크. 다 Y랩도 추천 주기 때문에 앞에 다 설명드렸습니다. 크게 수익 나왔고 앞에 고정 댓글 활용하시고요. 일단 화장품 관련주, 삐아가 추천주였고 크게 상승이 나왔었죠. 선진뷰티도 계속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고, 화장품 관련주는 5월 말 일정으로 제가 4월 17일부터 계속 반복 추천을 드렸습니다. 삐아 신규 상장주고 요때 추천, 그리고 또 역별 한 번 더 끊어주면서 요때 언급드렸고 크게 올라갔다가 전고점 맞고 떨어지는 형태로 2만원 안착이 중요한데 2만원 안착은 실패하고 장중 터치만 하고 밀리다가 반등이 나와주네요. 이렇게 박스, 이렇게 고점 박스 지지가 중요했는데 이탈을 하면서 무너졌고요. 지금 2차까지 떨어졌죠. 3차까지 떨어지면 여기고, 시간에 3% 반등으로 계속 가짜 반등은 조금 경계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약간 여기랑 좀 유사한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여기랑 유사한 구간이다. 그러면 요 가짜 반등 주면서 뒤에 더 빠지는, 가짜 반등 주면서 뒤에 더 빠지는 최악의 흐름을 생각을 해야 돼요. 요 위를 좀 대입을 해가지고 뒤에 좀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하자. 최근의 저가 15,900원 정도를 지키는 게 중요하고, 다음 선진뷰티. 선진뷰티 제가 여기서 매수 가능하다 분석 드렸었고 추천주는 아닙니다. 다른 추천주들 다 크게 올라갔고요. 한국화장품 제조, 토니모리 포함해가지고 APR 포함해가지고 다 크게 올라갔고, 선진뷰티는 분석만 드렸고
크게 쭉 올라갔다. 일단 뭐 화장품 관련주가 다 5월 말까지는 가져가 볼 수 있던 거였고, 추세로 쭉 5월 말까지 고점 찍어주네요. 얘는 고점에서 이렇게 박스 나와주고 있고, 역시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보유자분들은 단기 이평 보면서 아직 11선 이탈이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좀 널널하게 11선, 15일선, 평단 낮은 분들은 요래 대응하시면 되고, 평단이 높은 분들은 시가부터, 금요일의 시가부터 짧게 대응을 해 주셔야 되겠고요. 월봉은 여기 전고점 돌파하고 한 번 더 추세가 붙어줍니다. 가속이 붙는 자리, 전고 돌파 자리. 주요하게 3번 돌파하면서 가속이 붙었다. 다음 CJ 시푸드. 이것도 추천주였기 때문에 앞에 설명드렸습니다. 사조 시푸드, 한성기업 다 설명드렸고, 풀무원, 또 삼양식품까지 다 설명드렸으니까 고정 댓글 활용하시고. 일단 프로이천 2.9% OLED 이슈. 약배열 끊고 정배열로 올라가다가 고점 찍고 전고점 맞고 떨어집니다. 전고점 맞고 떨어지면서 현재는 이렇게 박스 3,100원 2,400원 정도의 박스를 보여주고 있네요. 60일선 안착을 못하고 있는 상태고, 2,800원 60일선 안착이 중요. 장기 이평은 2,900원 정도, 그러니까 2,000원 후반대를 안착하는 게 중요합니다. 최근 박스 보여주다가 2년선 동시 이탈하면서 밑으로 다운그레이드 박스가 만들어졌고요. 이 박스가 계속 유지가 되느냐, 안착하고 다시 또 이렇게 박스 업그레이드를 하느냐. 이탈하면 다운그레이드 박스 나오는 거고요. 박스 매매 대응 구간, 역배열은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동시맥점이 됩니다. 2,000원 후반대가 동시맥점이죠. 여기를 안착을 해야 된다. 최근 윗꼬리는 여기 상단 맞고 떨어졌고, 다음 PSK홀딩스 2.4% 반도체 관련주. HBM 역대 신고가입니다. 단봉으로 우상향 이쁘게 하다가 최근 장대양봉이 터져주면서 역대 신고가고요. 이것도 고수와 보유자 영역이죠. 그러니까 과거로 치면은 이런 폭탄 돌리기를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에요. 여기 확대해서 보면 이게 300% 상승이었고, 추세 이탈하니까 크게 거의 제자리까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져버리죠. 또 역배를 끊어준 구간에서 올라오고요. 제가 늘상 추천드린 타점이 여기고, 이 자리에서 170% 상승 나왔었고, 뒤에도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크게 올랐고 꺾이니까 거의 제자리까지 떨어지죠. 여기도 역시 역배열 끊어주는 구간, 이 구간이 타점이었고, 유사 흐름 지금 여기랑 요런 자리들 단기 고점 자리니까 조심을 해야 돼요. 이때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이었는데 이탈이 없이 올라왔죠. 이렇게 박스로 이탈 없이 이렇게 빠지면 조심을 해야 되는 건데 지키면서 올라갔다. 향후에 무너질 수 있는 흐름은 경계를 하면서 대응을 하는 고수와 보유자의 영역입니다. 다음 한컴 라이프케어. 매각 이슈로 좀 올랐었고, 월봉의 박스 대응하시면 되고, 일봉은 낙폭과대 자리에서 박스 유지되고 있네요. 크게 올랐다가 역배열 끊어주면서 박스가 유지되고 있으니까 월봉도 박스, 일봉도 박스 대응하시면 됩니다. 짧게 대응할 거면 일봉의 박스, 길게 대응할 거면 월봉의 박스 대응하면 되는 거죠. 다음 토마토 시스템 2.1%. 얘도 역대 신고가 갔던 종목이고 지금 좀 무너지면서 역배열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단봉으로 움직여주다가 장대 한봉 터지고 고점 찍고 지금은 역배열로 이렇게 잡혀 있으니까 여기 안착 실패하면 최악으로는 이렇게 다시 빠지면서 저점이 경신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저점이 낮아지는 거죠. 11,000원 안착이 중요하겠고요. 다음 시간의 하락 종목도 볼게요. 윙이푸드는 앞에 설명드렸고 큰 추세 이탈한 자리에서 상장이 연기되면서 1600원 정도까지 밀렸습니다. 1600원 정도까지 밀렸고 이렇게 추세 이탈이 나오면 1차적으로 구름까지 빠지고 그 다음 121선까지 빠지는 게 일반적인 흐름이죠. 121선 가격이 1400원이니까 1400원까지는 빠질 수 있다 생각하고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상장이 그냥 한 달 연기된 거에 불과하지만 선반영이 워낙 컸기 때문에 미친듯이 크게 올랐기 때문에 빠른 재료 소멸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이때 제자리까지 내려왔었고 이것도 재료 소멸 나오면 제자리까지 내려오면서 1000원이 깨질 수도, 빠른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1000원이 깨지는 것도 최악의 흐름도 생각을 해야 돼요. 빠른 재료 소멸 두산으로 복습을 할 수가 있고요. 이 구간입니다. 이 구간이 빠른 재료 소멸이 나오면서 크게 빠졌던 구간이죠. 두산 로보티스 상장일 미리 하락이 나와요. 상장일은 여긴데, 그리고 추가적으로도 하락이 나왔죠. 뒤에 다 회복하긴 했지만 요거를 두들겨 맞을 필요는 없다. 두산도 재료 소멸 구간, 빠른 재료 소멸 복습 잘 하시고, 이거는 요렇게 수익이 크게 나온 종목입니다. 추천드리고 매도해라 매도해라 매도해라. 크게 수익 마감. 다음 앞타바이오. 앞타바이오 차액 실현 상한가가 풀렸네요. 마이너스 4%. 앞타바이오도 여기 추세 이탈하고 제자리까지 빠지고 신저가 자리에서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거 신저가에서 크게 오르다가 다시 또 제자리 내려오는 패턴 많으니까 주의하시고, 앞타바이오도 반복 추천드리면서 크게 수익 나왔다가 이탈한 다음부터는 한 번도 추천 안 했고요. 대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는 안 쳐다보는 겁니다. 그리고 만약에 제가 추천을 한다면 이게 올라오는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보는 자리죠. 지금은 일봉상으로는 강력하게 121선을 안착을 해줬고요. 121선인 6750원 지켜주면 계속 힘이 유지가 됩니다. 근데 이탈하면 최악으로는 또 5000원까지 빠지는 거 생각해야 돼요. 다음은 레몽레인. 레몽레인은 경영권 분쟁으로 장중에 27% 반짝 나왔고 차액 실현으로 조금 더 마이너스 3% 나왔습니다. 지금 박스 대응하면 되죠. 박스 대응 구간이고 1차, 2차 안착이 중요한 자리. 요래 크게 낙폭 박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개파락 나왔던 거 복습하시고, 이것도 제가 장중에 보기 편하게 차트 만들어 드렸던 것 같은데, 이렇게 개파락이 한 방에 나왔고 추가적으로 더 빠졌고요. 요 노랑에서 반등이 나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윙이푸드가 그랬죠. 그리고 와이랩이 그랬고, 근데 레몽레인 같은 경우는 이탈을 해버렸고 요 자리에서 그대로 15,000원 자리가 그대로 저항대로 잡혀가지고 있다는 거 맥점 체크하시고, 다음은 이오플로우. 이오플로우도 가짜 반등을 조심을 해야 되는 구간입니다. 여기 갭이 있기 때문에 요 갭을 메울 것이다, 만원까지 갈 것이다, 하지만 시간은 오래 걸린다 추천을 드리면서 30% 40% 수익 나왔고, 여기서도 역배열 돌파 초입 언급드렸고 쭉 크게 올라갔습니다. 초과 도달했죠. 초과 도달하면 또 힘이 강하게 붙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워낙 많이 크게 올랐으니까 지금은 가짜 반등 주면서 빠지는 거 조심하시고, 요렇게 좀 빠질 수 있는 거 생각을 해야 되겠죠. STX 복습하시면 됩니다. STX도 제가
차트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갭이 있는 자리에서 갭 메우기로 추천드렸고, 크게 올라갔다가 제자리까지 빠졌어요. 이후 플로우를 STX 대입해가지고 최악의 흐름을 경계를 하시면 되겠고요. 무조건 빠진다가 아니라 최악의 흐름을 가정을 하고 대응을 하라는 겁니다. 다음 마지막 하나 더, 한국석유 마이너스 2%. 한국석유도 여기 추천드리고 급등, 추천, 그리고 또 요 구간 추천드리고 급등이 나왔죠. 금요일에 고가 14% 이렇게 반짝했다가 단기 재료 소멸로 하락이 나오고 있고요.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21,600원 갭시가죠. 여기를 지켜야 되는데 이탈이 나왔고요. 18,000원까지 갭 하락 나오는 거 조심해야 돼요. 여기가 진공 구간입니다. 텅텅 비어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쉽게 빠질 수가 있다. 과거로 치면은 여기가 진공 구간이었고 여기도 진공 구간이었고 좀 하락이 나왔던 구간이 있다. 뒤에 고점 경신을 하긴 했지만 이렇게 비어있는 구간은 항상 조심을 하도록 한다. 그리고 분봉이 지저분하니까 기본 분봉으로 볼게요. 기본이 이렇게 10시가 발표였죠. 10시 5분에 고점 찍고 뒤에 재료 소멸 나왔습니다. 올라갈 때 제가 재료 소멸 갑자기 쳐박는 거 조심해라, 보이선 대응 잘하라고 했습니다. 찹찹찹 이렇게 매도를 잘 해줬어야 되는 거고요. 뒤에는 더 빠져버렸고 이틀 연속 반짝이 나왔네요. 흥구석유 이런 애들도 마찬가지고 동일한 흐름이죠. 똑같이 움직였고 얘는 작은 갭이었고 일단 작은 갭까지 다 빠졌고 뭐 갭이 큰 건 아니었기 때문에 뭐 큰 의미는 없죠. 흥구석유도 반복 추천주였고 크게 수익이 나왔습니다. 추천 꼬다리에서 조심을 하자. 원에서 매수하고 네모에서는 조심을 한다.